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고 또 달라진 기후는 우리 농촌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열대 작물입니다. 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열대 작물을 지금은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을 찾아서 아열대 작물에 도전하고 있는 농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어른 키를 훌쩍 넘는 한라봉 나무가 줄지어 있습니다. 농장 주인 김은기 씨가 열매를 솎아내고 있습니다. 이를 거두는 이강숙 씨는 한라봉 농사를 배우러 가끔 이곳을 찾습니다. 가지에는 아이 주먹만한 한라봉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풋과일, 찬바람이 부는 11월이 돼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적과, 그러니까 열매를 잘 솎아줘야 튼실한 과일을 딸 수 있습니다. 150장당 하나니까 밑에부터 일단 솎고 난 다음에 적과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를 따주는 거예요. 위에 작은 것은. 이 노란색은 아예 자연 낙과될 거니까 굳이 손댈 거 없고? 그렇죠. 김은기 씨는 5년 전부터 감귤과 한라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해 9,000제곱미터, 2,700평.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감귤이나 한라봉 하면 흔히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그건 예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육지로 올라와 재배 면적이 차츰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50여 농가 20헥타르에 이르고 2, 3년 뒤면 그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기후 변화도 지금 아열대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 기호도도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외국 과일, 뭐 오렌지나 자몽, 뭐 그런 것들을 많이들 선호하셔요. 또 실제로 기후 변화가 이렇게 좀 더 더워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게 소득 작물로 좀 성공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섰지요. 아열대 작물은 기후가 맞지 않아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떨어지는 위험을 걱정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김은기 씨는 말합니다. 영하 7도 아래로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기온은 한겨울에도 며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난화 대응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도 돼 있는 걸 보면 이런 망감류가 뭐 삼척에도 지금 재배를 하는데 충주는 오래전부터 했고 그런 위험성은 없고 단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 외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세가 좋을 때 최상급 제주산 한라봉은 1kg에 4,500원가량. 같은 조건에서 육지 한라봉은 7,000원을 받습니다. 당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김은기 씨가 해마다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이런 가격 덕분입니다. 이제 제주에서 말하는 뭐 불로초 감귤 14브릭스 뭐 그 정도 선이면 최고의 감귤인데 육지에서는 그냥 평균 17, 20브릭스 중간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지부 과일들이 이제 맛이 있는데 단지 하나 약점은 이 생소한 과수다 보니까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데 이 기술력만 한 5년만 있으면 정말 맛있는 귤이나 망감류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난화는 지구촌의 상식이 됐고 이런 변화는 한반도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1980년 전북 지역 평균 기온은 11도, 2000년에는 11.7도로 상승했고 2030년에는 13.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는 작물 재배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강원도 원주까지 올라갔고 녹차는 강원도 고성, 사과는 경기도 포천까지 북상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사과는 강원도 일부에서만 재배되고 그 자리는 아열대 작물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북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보다 120mm가 적습니다. 이런 가뭄도 기후변화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었는데 근래 들어서 이렇게 가물어 본 것은 처음 겪은 것 같아요. 뭐 양파, 감자 할 것 없이 지금 노지에서 크는 그 농작물들은 작년보다 한 30% 이상 감소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와 지형, 작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개별 농장마다 기상으로 인한 위험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가뭄에 관한 정보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농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뭄의 주의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요. 내일도 주의고 모레는 경고까지 지금 이 농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현재 전남 일부 지역에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런 세밀한 정보까지 진화한 것은 기상과 농업의 뗄 수 없는 관계성 때문입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기후에 아주 밀접한 산업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중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업무고 현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기 씨는 2,600제곱미터 800평의 하우스에 한라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클 때까지의 과도기를 거쳐 2년 전부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일단은 많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체 작물로 이제 일단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라봉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된다고 해갖고. 그래서 저도 한 7년 전부터 심어놨죠, 한라봉을. 근데 지금은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씨는 부모님 때부터 40년간 꽃을 재배해온 화훼 전문 농민입니다. 지금도 국화농장이 더 많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를 차츰 줄이는 대신 한라봉으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화훼 농업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좀 말 그대로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이 좀 크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완주군 화훼하신 분들도 거의 한 3분의 1은 다 도마도로 넘어가셨어요. 한 달 말일 정도 되면 아줌마들 인건비나 외국인 인건비나 그거 주고도 그냥 빠듯한데요,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다 기존 작물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아열대 작물을 찾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열대 작물에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판로 문제입니다. 한상기 씨의 경우 지금은 로컬 푸드 등을 통해 수확한 양을 모두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수요가 받쳐줄지 걱정입니다. 3분의 2 정도는 저기 완주군 로컬푸드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용진 로컬푸드에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게 괜찮은데 앞으로 한 2, 3년 후면 이것도 농가들이 많이 생겨서 좀 힘들 것 같아요. 판매 문제가 이제 걱정이죠, 먼저는.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도 부담입니다. 아열대 작물이라 하우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당 기간 소득이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 하우스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아열대 작물에 뛰어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적인 부분은 이렇게 시설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적지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투자 비용 자체가 제주도보다는 많이 들 것이고 또 하나 과수이다 보니까 이걸 심어 놓고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이상까지는 본격적으로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 자체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재배 기술이 널리 보급돼 있지 않아 기존 작물보다 위험성도 높습니다.
자칫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겁니다. 재배 기술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과잉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가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기술을 배우는 거는 하지 않아도 될 시설 투자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 하면 재배 기술, 그다음에 관련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규병 씨 부부가 인공 수정 작업에 한창입니다. 벌이 날아들지 않아서 붓으로 꽃을 만져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꽃과 열매. 동남아 여행지에서 만날 수 있는 패션 프루트, 우리말로 백향과로 불립니다. 과일 속을 요거트와 함께 디저트로 즐기거나 주스로 먹습니다. 이규병 씨는 오랫동안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FTA의 파고가 밀려들고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포도 농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인력난이 너무 힘들어요. 그 포도 알속기 할 무렵에 인부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은 거의 폐농해요.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는 그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는데 알속기 하는 분들도 송이 다듬고 알속기 하는 분들이 그 나이 드신 분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오래 해줄런지를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요즘 아열대 작물인 패션 프루트이 대체 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4년 도내에 7농가 2헥타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0농가 15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가 한창입니다. 우리 기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작물의 키는 얼마나 높여야 좋은지 등 여러 가지를 연구합니다. 2011년부터 6년째 이런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당년 생산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수나 일반 과수 같은 경우는 보통 결실 연령이 3년 정도 4년, 그리고 경제 수령이 되려면 7년이라서 굉장히 돈 회수가 어려워요. 근데 패션프루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월에 심으면 그해 이제 7, 8월에 수확이 가능하고. 패션프루트도 그 확산 속도에 비하면 판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온라인 시장 등을 통해 농민들이 스스로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 폭락 같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판로 문제는 저희가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큰 가공적인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전량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인터넷 판매 내지는 중간 도매로 파는 분들, 그분들한테 납품을 해서 이제 팔아야 되니까. 우리 농촌에서 아열대 작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가공식품 같은 수요 발굴이 절실해졌습니다.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가의 위험을 줄여주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로 인한 피해 같은 것입니다. 병충해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병충해도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떤 것이 파악이 안 됐냐면은, 현재 심어놓고 이 작물이 가해했는데 어떤 이 충이 가해를 했는지, 또 병이 왔는데 얘가 어떤 병에 약하고 강한지, 그런 것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재배해왔지만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재배 기술이라든지 어떤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 없이도 수량 확보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내에서 재배하다 보니까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그러한 재배 기술을 개발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김익종 씨의 구아바 농장입니다. 김 씨가 아열대 작물인 구아바를 재배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그때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130여 농가가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이라 해도 극한의 추위만 피하면 재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저 노지다 내놓고 몇 도에 죽는가 체크를 쭉 해보면 영하 5도요. 근데 그러나 일반 하우스에서 얼마든지 돼요. 지금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식물들이 여기 와서 2년, 3년 토착화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추위도 견뎌나가고 있어요. 구아바는 흔히 과일을 생각하지만 김 씨는 주로 잎을 생산합니다. 잎을 말려서 차를 끓여 마시는데 단골 고객의 소개를 통해 판로를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김 씨도 한때 과일로 구아바를 땄지만 저장이 쉽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과일 생산을 목적으로 구아바를 재배하려면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과일이 이렇게 딱 채취를 해서 시판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일주일 안에 팔려 나가야 해요. 채취해가지고. 그런데 해보면은 5일이면은 물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시장성이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폐기 처분한다. 대신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냉동 보관해서 냉동 판매하는 방법인데 냉동은 그렇게 기여도가 약해요. 아열대 작물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과잉 생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한 가지 작물에 치중하지 않고 동백나무 등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농가 이상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계점이 어느 정도 왔다는 걸 알고 새로운 품종을 자꾸 택하고 구아바만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특정 품종을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품종을 선택해서 같이